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금빛 트럼프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작년 말 대선 이후 주식도 꽤 많이 올랐고 금과 비트코인 역시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증시가 많이 올라온 것은 그만큼 트럼프 정부가 시작되면 미국을 또다시 위대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비트코인과 금이 오른 것은 다른 이유라고 봅니다. 실은 제가 작년에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매집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금이 함께 오르는 이유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금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세계 중앙은행에서 금을 지속적으로 사재기하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었죠. 이런 식으로 요 몇 년간 많이 올랐었는데 올해는 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유럽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되면서 불안감이 커지니 유럽에서 미국으로 금이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말 대비 올해 1월 말까지 두 달 동안 영국에서는 131톤의 금이 유출되는 반면 미국으로는 578톤의 금이 유입되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의 금을 흡수하면서 금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주요 은행들도 여기에 합류하여 최근에 금을 지속적으로 매입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은 해보셨나요?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금을 정말 현물 상태로 보유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종이 증서로만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나요?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은 모두 영국의 영란은행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간 한국은행에서 영국에게 우리가 맡긴 금을 잘 보관하고 있냐? 그렇다면 보여달라 이러한 요청을 했습니다만 거절당하고 일부 샘플만 보여주면서 유야무야 넘어갔었거든요. 워낙 큰 돈이기 때문에 단순히 신뢰에만 의존하여 거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지금 거래되고 있는 금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이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말 기준 미국은 8천여 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금을 재무부가 운영하는 포트녹스에 상당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재무부는 보안상의 이유로 포트녹스에 방문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포트녹스에 실제 금이 없다거나 금을 이미 다 팔았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었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포트녹스에서 금이 도난당하지 않았는지 누가 확인하느냐, 금이 거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우리는 금이 거기에 아직 있는지 알고 싶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신가요? 어디 정부에서 몇 톤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게 다 실물로 들고 있는지 단순히 종이 증서로만 들고 있는지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은 최근에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면서 쭉쭉 오르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자산으로서 금을 사고 있습니다. 1900년대 이야기지만 과거에 미국 관세율이 급등했었던 시기에 금 가격이 따라서 급등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진 않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보다 미적지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래도 물가가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물가를 더 이상 자극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금 가격이 떨어져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도대체 지금의 금 가격 상승은 무슨 이유일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달러 약세가 나오고 있죠. 과거에 금과 달러는 화폐를 두고 경쟁 관계였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과 달러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금과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면 완벽하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봉으로 표기된 게 금 차트이고요. 보라색 선으로 표기된 것은 달러 인덱스입니다. 바이든이 돈을 풀어 제끼면서 달러가 떨어지자 반대편에 서 있는 금은 급등하기 시작했고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트럼프가 미국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자 반대편에 서 있는 금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관세에 대한 두려움이 후퇴하면서 달러가 다시 약세를 보이자 금은 다시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은 매우 정직합니다. 게다가 최근에 일본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감이 커지면서 엔화의 강세가 나오자 상대적인 달러의 약세가 포착되고 있고요. 이것은 또한 금의 상단을 자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이 오르는 두 번째 이유로는 현재 미국의 재정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도지와 관세 정책을 통해서
재정 적자를 줄이고자 노력 중입니다만 이미 적자를 향해 굴러가는 바퀴를 멈춰 세우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은 현재 적자를 더 만들어내야만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을 금이 딱 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 적자가 늘어난 만큼 금이 더더욱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미국 내에서 부채 한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부채는 늘어나는 방향으로 협상이 잘 될 거야?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는 더욱더 심해질 거야? 그럼 앞으로 금은 더 올라가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금이 더욱더 오르는 게 아닐까요? 이번에는 비트코인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과 비트코인은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긴 추세로 보면 이 둘은 서로 우상향하는 추세를 그리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잘게 쪼개보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가 오르면 다른 하나는 쉬어가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사이좋게 우상향을 하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 금이 많이 오르는데 다음 타자는 비트코인이 되지 않을까요? 역사적인 차트에 따르면 그런 모습을 그려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금은 실제로 현물이라도 우리가 본 적은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그 많은 금을 보관하고 있는지, 거래될 때 실제로 그게 거래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의심하고 있을 뿐이죠. 그렇지만 비트코인은 우리가 실제를 본 적이 없습니다. 금보다 더한 놈이죠. 알 수가 없어요. 1비트코인이 1억이 넘어간다는데 그러신 분은 많이 없겠지만 1억은 실제로 은행에서 뽑아서 종이 돈으로 확인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비트코인이라는 것은 그냥 다 B라는 글자만 이런 식으로 띄워놓고 실제로 볼 수도 없죠. 제 생각에는 금이든 비트코인이든 신뢰의 영역이라 봅니다. 금은 이미 우리 경제에 깊게 관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을 의심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비트코인은 현재 신뢰를 쌓아가는 시기라 봅니다. 지금은 많이 올라와 있지만 앞으로 긴 시계열로 보면 투자의 초기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13F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보유량을 전 분기 대비 2배 정도 늘렸습니다. 지금 현재 골드만삭스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의 금액은 한국 돈으로 1조 원이 넘어가는 수준이고요. 단순히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 투자은행 그리고 미국의 주정부는 비트코인 보유량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 둘이 우상향하진 않습니다. 2022년 차트를 볼까요? 이때는 금과 비트코인이 손잡고 하락하던 시기였었죠. 이때가 어떤 시기인가요? 미국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금과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전 세계의 대부분 자산들이 하락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몇 시간 전에 미시간대 5년 기대 인플레이션 값이 발표되었는데요. 기존의 예비치인 3.3%보다 훨씬 올라간 3.5%로 발표가 되었고요. 최근 10몇 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 물가가 생각보다 높을 수 있다, 실제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미국의 4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나스닥과 러셀 2000 지수는 2%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네요. 이렇게 인플레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전 세계의 투자 자산들이 흔들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하냐 마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2022년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됐었던 것이고요. 지금은 아직 연준에서 금리 인상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른 자산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대. 시장이 당장 무너진다,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